자, 여기 400년도 더 된 책이 한 권 있습니다. 뭐 내용은 다들 아시죠? 풍차를 거인인 줄 알고 막 돌진하는 어떤 할아버지 이야기요. 근데 말이죠. 도대체 어떻게 이 황당무계한 코미디가 오늘날 우리가 보는 모든 이야기의 원형, 그러니까 청사진이 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바로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왜 돈키호테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소설이라고 불리는지 그 이유를요. 이 말 좀 보세요. 이게 그냥 하는 칭찬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이 책이었다는 선언인 거죠. 그럼 지금부터 미겔 데 세르반테스의 이 엄청난 걸작이 어떻게 문학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어놨는지 한번 깊숙이 들어가 보시죠. 맞아요. 이게 정말 궁금한 지점이죠. 아니, 그냥 웃긴 소설인데 어떻게 문학 전체를 바꿀 수가 있었을까요? 그 답을 찾으려면요, 책만 봐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두 개의 거대한 비극을 함께 봐야 해요. 하나는 작가 개인의 믿을 수 없을 만큼 처참했던 삶,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가 살았던 거대한 제국이 서서히 썩어 무너져 내리는 과정입니다. 자, 그럼 최초의 현대소설이라니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 이게 뭐 단순히 요즘에 쓰인 소설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핵심은요, 이야기를 만드는 그 방식 자체에 그야말로 혁명적인 변화가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주인공이 세상이랑 잘 지내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부딪히고 갈등하는 것. 이게 바로 현대소설의 핵심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키호테가 나오기 전에 우리가 알던 이야기들, 뭐 신화나 전설 같은 거요. 거기 나오는 영웅들은 세상의 규칙과 아주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사람들이었죠. 그들의 존재 자체가 이 세상은 정의롭다는 걸 증명하는 거였으니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모든 게 180도 뒤집어집니다. 돈키호테는 세상을 구원하는 멋진 영웅이 아니에요. 오히려 세상이 얼마나 이상한지를 자기 몸으로 보여주는, 어떻게 보면 좀 미친 사람이죠. 그의 모험은 우리 사회가 이렇게 훌륭하다, 이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봐요, 당신들이 믿는 것들이 사실은 이렇게나 엉망진창이에요 하고 비춰주는, 뭐랄까, 아주 짓궂고 웃긴 거울 같은 거였어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낸 사람은 대체 누구였을까요? 바로 미겔 데 세르반테스입니다. 이분으로 말할 것 같으면, 정말이지 만약에 불운이 올림픽 정식 종목이었다면 아마 전 종목을 석권하고도 남았을 뿐입니다. 와, 이걸 좀 보세요. 이게 그냥 연표가 아니라 무슨 재난 영화 시나리오 같아요. 나라를 구한 전쟁 영웅이었는데 해적한테 납치돼서 5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겨우 풀려나서는 세금 걷는 공무원이 됐는데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을 들락날락하고요. 그의 인생은 정말이지 어떻게든 자기를 무너뜨리려는 세상과 벌인 하나의 거대한 싸움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가 핵심입니다. 역사상 가장 자유로운 영혼에 대한 이야기가 어디서 태어났다고요? 네, 바로 차가운 감옥 바닥에서요. 가장 절망적인 공간에서 가장 위대한 이상이 탄생한 거죠. 이 엄청난 아이러니, 이 대비가 바로 돈키호테라는 소설을 움직이는 엔진입니다. 하지만 세르반테스가 갇혔던 건 이 물리적인 감옥뿐만이 아니었어요. 이건 이야기의 절반일 뿐입니다. 자, 이제 카메라를 좀 더 뒤로 당겨볼까요? 세르반테스 개인이 아니라 그가 살았던 시대로요. 바로 16세기 스페인 제국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정말 어마어마했어요. 역사상 최초의 해가 지지 않는 나라. 그야말로 황금의 시대였죠. 그런데 그 반짝이는 껍질을 한 코풀만 벗겨내면 그 속은 아주 심각하게 골마 터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스페인에 가진 모순의 핵심입니다. 한번 보세요. 신대륙에서 어마어마한 금은보화가 쏟아져 들어오는데 나라는 계속 파산을 해요. 말이 되나요? 또 우리는 순수한 카톨릭 국가다라고 자랑스러워했는데 바로 그 순수함 때문에 돈 버는 법을 아는 유능한 사람들을 다 쫓아내버린 겁니다. 결국 자기 손으로 자기 경제를 망가뜨린 셈이죠. 도대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원인은 명확했습니다. 사회 전체가 가치 판단을 완전히 잘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실력보다는 혈통을 더 쳐주고 땀 흘려 일하는 것보다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걸 더 고귀하게 여겼죠. 이런 세상에서는 똑똑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이 오히려 의심을 받아요. 모든 게 거꾸로 돌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 결과가 뭐였겠어요? 자부심은 하늘을 찌르는데 정작 나라 금고는 텅 비어버린 거죠. 자, 바로 이 세상이 돈키호테의 무대입니다.
이제 좀 감이 오시죠? 이 소설은 그냥 좀 이상한 할아버지의 좌충우돌 모험기가 아니에요. 현실은 엉망진창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는데 아니야, 우린 위대해 하면서 과거의 영광이라는 환상에만 매달려 있는 나라 전체를 향한 아주 날카로운 마치 메스 같은 풍자였던 겁니다. 세르반테스가 이걸 어떻게 했는지 보세요. 정말 천재적이에요. 먼저 돈키호테라는 인물을 만들죠. 몰락한 시골 귀족인데 옛날 기사소설에 완전히 빠져 살아요. 이게 누굴까요? 네, 바로 현실 감각 제로인 당시 스페인 귀족들을 그대로 빼닮았죠. 그리고 그가 풍차를 거인으로 보고 달려들잖아요. 그건 또 뭘까요? 바로 스페인이라는 나라 자체가 낡아빠진 명분에 사로잡혀서 의미 없는 전쟁에 국력을 쏟아붓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키호테 한 사람의 광기는 스페인이라는 나라 전체의 집단적 광기를 보여주는 완벽한 거울이었던 셈이죠. 심지어 이 풍자는 이름에까지 아주 교묘하게 숨어 있어요. 키호테라는 이름이요. 원래는 허벅지를 보호하는 갑옷의 한 종류를 뜻해요. 근데 당시 속어로는 나이 든 남자의 무력함을 비꼬는 좀 짓궂은 농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르반테스는 책 제목 첫 단어부터 독자들한테 윙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봐, 여기 보이는 건 전부 다 겉만 번지르르 한 가짜야 하고 말이죠. 네, 이 책은 16세기 스페인에 대한 정말 기가 막힌 풍자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만약 이 책이 단순히 옛날 스페인 사회를 비판하는 내용뿐이었다면 400년이 훌쩍 지난 오늘날 우리가 왜 이 책을 읽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요. 이 이야기가 시대를 뛰어넘어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있는 어떤 근본적인 갈등을 건드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힘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게 여기서 증명됩니다. 얼마 전에 전 세계 최고의 작가 100명한테 물어봤어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소설 딱 한 권만 꼽아주세요. 그들이 만장일치로 꼽은 책이 바로 돈키호테였습니다. 그냥 중요한 책이 아니라 가장 위대한 책으로요. 대체 왜일까요? 그 비밀은 바로 이 문장에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세상은 이래야 해 하는 아름다운 이상과 근데 현실은 왜 이 모양이지? 하는 차갑고 냉정한 현실. 그 둘 사이에서 벌어지는 끝없는 충돌. 이게 바로 돈키호테의 핵심 주제거든요. 돈키호테는 그 이상과 현실 사이의 아슬아슬한 경계선 위에서 살아가죠. 그리고 어쩌면 우리 모두가 다 그렇고요. 그래서 이 400년 된 이야기는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풍차로 달려드는 돈키호테를 보면서 웃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의 풍차는 뭘까? 나는 지금 현실에서는 불가능해 보이는 어떤 이상을 향해서 돌진하고 있는 건 아닐까? 400년도 더 된 이 미치광이의 이야기가 전혀 옛날 이야기 같지 않은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책을 통해 우리는 돈키호테를 보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을 보게 되니까요. 너무 웃긴데 동시에 너무 슬프고 또 너무나 인간적인 바로 우리의 모습을요. 아마 풍차를 향해 돌진하는 기사 이야기 모르는 분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돈키호테에 대해 알고 있던 바로 그 상식이 사실은 거대한 오해의 시작에 불과했다는 걸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딱 돈키호테 하면 아마 대부분 이 장면 머릿속에 바로 그려지실 겁니다. 거대한 풍차를 적으로 착각하고 돌진하는 약간은 우스꽝스러워 보이는 늙은 기사의 모습 말이죠. 그런데 말이죠. 이 너무나도 유명한 장면이 사실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소설 중 하나가 품고 있는 깊은 철학과 풍자의 아주 작은 일부에 불과하다면 어떨까요? 자, 그 깊고 깊은 이야기 속으로 지금부터 함께 들어가 보시죠. 좋습니다. 먼저 우리한테 가장 익숙한 돈키호테의 모습부터 시작해 볼게요. 바로 미치광이 기사라는 그 이미지요. 기사도 소설에 너무 빠진 나머지 현실과 상상을 구분 못하게 된 남자의 이야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읽은 기사 소설을 현실에 그냥 그대로 가져와 버리는 거예요. 평범한 여관은 장엄한 성이 되고
저기 지나가는 양떼는 거대한 적군으로 보이는 거죠. 이 지점에서부터 바로 그의 비극적이면서도 정말 웃기는 모험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바로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훨씬 더 재밌어집니다. 아주 복잡해지고요. 만약에 그의 광기가 사실은 철저하게 계산된 거였다면 어떠세요? 작품을 쓴 세르반테스가 여기서 아주 결정적인 장치를 하나 심어두거든요. 그게 뭐냐면 돈키호테는 딱 하나, 이 기사도에 관한 얘기만 나오면 이상하게 행동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 외의 모든 상황에서는 정말 놀랄 만큼 똑똑하고 현명한 인물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돈키호테라는 인물의 핵심을 꿰뚫는 부분입니다. 이 뚜렷한 대조 말이에요. 한순간은 정말 어리석기 짝이 없는 행동을 하다가도 바로 다음 순간에는 세상을 꿰뚫는 철학자의 면모를 보여주니까요. 그의 지혜가 어느 정도냐면 이런 말을 할 정도입니다. 부자의 간청보다는 가난한 자의 눈물에 더 많은 연민을 가지도록 하게. 이건 자기 종이자인 산초 판사가 섬의 통치자가 됐을 때 어떻게 해야 정의로운 리더가 될 수 있는지 알려주는 정말 깊은 지혜가 담긴 조언이었죠.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예요. 세르반테스는 미치광이라는 이 안전한 가면 뒤에 숨어서 당시 그 누구도 감히 말하지 못했던 아주 날카로운 사회 비판을 마음껏 펼쳤던 겁니다. 이 비판은요,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세르반테스가 등장인물이나 장소에 붙인 이름들을 뜯어보면 그 깊이가 정말 대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돈키호테의 고향인 라만차, 이게 스페인어로 얼룩이라는 뜻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대한 기사의 여정이 얼룩진 곳에서 시작된다? 처음부터 아주 작정하고 비꼰 거죠. 그가 목숨 바쳐 사랑하는 둘시네아 공주도 마찬가지예요. 이름만 들으면 되게 달콤하잖아요. 근데 당시엔 이게 매춘부를 가리키는 속어이기도 했답니다. 정말 대놓고 숨겨놓은 농담이죠. 키호테의 이런 순수한 이상은 차가운 현실 세계랑 계속해서 부딪힙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그가 갤리선 노예들을 풀어주는 장면이죠. 그는 곤경에 처한 사람을 돕는 게 기사의 의무다. 이런 아주 순수한 신념 하나로 죄수들을 풀어주거든요. 근데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믿으시겠어요? 자기가 구해준 바로 그 사람들한테 실컷 두들겨 맞고 가진 걸 다 뺏깁니다. 당시 사법제도가 얼마나 엉망이었는지를 정말 신랄하게 꼬집는 장면이죠. 자, 이런 풍자를 넘어서 이 책의 고조 자체는요, 시대를 정말 수백 년은 앞서갔다고 평가받습니다. 특히 2부가 그래요. 자, 여기서 소설은 정말 400년이라는 시대를 훌쩍 뛰어넘는 엄청난 혁신을 보여줍니다. 2부에서 돈키호테랑 산초가 뭘 발견하냐면 자기들 모험담을 다룬 책이 출판돼서 대박이 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네, 맞아요. 자신들의 이야기가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이 두 사람이 하루아침에 완전 유명인사가 된 거죠. 심지어는 책에 자기들 모습이 좀 이상하게 나왔다면서 불평까지 해요. 바로 이런 거요. 등장인물이 나 지금 이야기 속에 있네? 하고 아는 것. 이런 걸 메타서사라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근대소설의 시작, 심지어 포스트 모더니즘의 예고편으로 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요, 결국 승리로 끝나지 않습니다. 키호테의 여정은 안타깝게도 패배로 그리고 다시 현실로 돌아오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그의 길고 긴 여정은 바르셀로나의 한 해변에서 벌어진 결투로 막을 내립니다. 근데 상대가 누구였냐면 그를 어떻게든 집으로 돌려보내려고 변장한 같은 마을 사람이었어요. 결국 패배한 돈키호테는 기사로서의 삶을 포기하고 1년 동안 고향에 머물러야 한다는 정말 가혹한 조건을 받아들이게 되죠. 하지만 패배의 순간에도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사여, 내 목숨은 아사가도 줬소. 하지만 나의 명예는 남을 것이오. 육체는 졌을지언정 자신의 꿈과 이상이 가진 그 가치만큼은 절대 포기할 수 없다는 마지막 선언이었던 거죠. 그렇게 그는 고향으로 돌아와요. 그리고 열병에 걸려 쓰러졌다가 마침내 온전한 정신으로 깨어납니다. 그리고는 돈키호테가 아닌 원래의 자신, 알론소 키아노로서 조용히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그의 죽음은 그냥 실패가 아니에요. 그의 여정 전체가 이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팍팍한 세상에서 이상을 좇는다는 게 얼마나 비극적이면서도 동시에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를 보여주는 인간 정신에 대한 위대한 찬사인 겁니다. 결국 이 소설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이거겠죠.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꿈은 실패한 걸까요?
이 질문은 4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유효한 것 같습니다.